이번 시간은 CNB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대덕구 박영순 국회의원 모시고 의정 활동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민주당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국회가 폐쇄되는데요.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뭐 자가격리 끝냈고 이제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폐쇄돼서 지금 모든 회의가 다 점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9월 초에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 검토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에는 9월 정기국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죠. 31일 월요일부터는 아마 부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개방을 한다 네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전과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메갈로폴리스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밝힌 바 있는데, 네네. 예, 대전과 세종이 통합이 된다면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대전, 세종, 청주 통합에 관련한 그런 주장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건 아니고요.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이제 대전과 세종 또 청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살리면 충청권 거대 광역 경제권이 형성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지역 경제가 매우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고요. 또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전은 이제 대덕특구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그런 과학 거점이 있고요. 또 신동에 중이온 가속기가 이제 거의 구축이 끝나고 또 그 주변에 관련된 연구시설들이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방사선 가속기 구축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됐고 또 바이오, 반도체, 의학 이런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요.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 되니까 이제 국회라든가 다 정부 부처가 오고 그러면 이 세 거점을 서로 경제권으로 통합되면 매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또 단일한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경제 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역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네, 그럴 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최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지역 사업을 위해서 좀 많이 쓰여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제가 확보했는데요. 그것은 예. 이제 우리 대덕구 외곽에 용호동이라고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그 저기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쓰이는 예산인데요. 올해 이제 내년에 실시 설계가 되고 그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농촌마을에 하수 처리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6억도 더 필요한데 국비 확보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네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금 거세지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네. 이 개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대학이 거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시설이라든가 뭐 그 이용도 거의 못하고 또 등록금은 뭐 사립대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비싼데 불구하고 그 요즘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받는 교육의 질이라는 건 상당히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가 아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좀 교육부령에는 등록금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면제 규정만 있지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신설하고 이것을 이제 법으로 격상시키려고 했고요. 이 법이 잘 통과되면 학교와 학생들 간의 마찰을 좀 줄이는 그런 장치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 서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번과 같은 코로나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왔을 때 예. 학교와 학생들 간의 어떤 이해가 좀 많이 상충이 될 때 조정하는 그런 기구라든가
장치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에게 지역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법안을 발의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그 법안 재개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 네네. 부분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정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네. 이럴 때 지금 국민들이 그분들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본인 스스로 뭐 그만두지 않는 한은 그 임기 4년 동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지금 이런 국회의원들을 그 지방자치법이나 주민소환법률과 같이 거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시구의원들은 그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국회의원만 안 돼.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잘못을 했을 때 주민들이 소환을 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 국회의원 소환 법률을 제가 발의를 했고요. 또 네.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게 될 경우 그 불출석하는 만큼에 해당되는 어떤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자치구 또 시군 의원들은 잘못을 했을 때 소환을 했는데 네네. 예,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이제 그런 제도가 않았다.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법 앞에 평등도 이게 안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평등도 해소하고 또 그 어쨌든 민주주의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죠.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럼요. 예,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습니다. 예, 그때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의원 연구 모임이 이제 그 문화유산 회복 포럼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예. 그 대표로는 저희 당의 박범계 의원님,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의 윤영석 의원님이 공동대표이신데 그 주로 하는 일은 해외에 약탈된 문화재를 다시 환수해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토론회를 하고 집담회를 하게 된 이유는 백제금동보살 입상이라는 우리 문화재급 국보급 문화재가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뭐 그 유출된 경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확실히 진품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문화재를 어떻게 환수해 올까 하는 그런 이제 토론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화재 출토지가 부여였기 때문에 부여 군수님 또 부여 박물관장님 네. 그리고 이제 장진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그 교수님을 등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문화재의 환수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방안을 찾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습을 예, 느껴지고요. 그리고 앞서 짧게 여쭤봤지만 국회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을 경우에는 토요일 30일 네네. 일부가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31일 날 31일. 1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부터 이제 지금 상임위라든가 이렇게 좀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이제 그 목요일까지 그 결산 각 상임위에서 결산을 결의를 했어야 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의가 다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산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지금 추가 확진자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게 되면 방역 당국이 그동안 많은 조치들을 해왔기 때문에 31일 날 그 상임위를 개최해서 결산을 마무리 짓고 9월 1일 날 다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는 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 24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님 명의로 일단은 지금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들을 잠정적으로 다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했고요. 예. 또 의원회관만 해도 하루에 1,000명이 넘는 그 내방객들이 있는데 이 내방객들을 일시적으로 출입 중단을 시켰습니다. 또 의원회관 내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소통관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곳인데 이것도 철저한 관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기자의 확진 때문에 지금 방역과 소독, 그 다음에 출입 제한
이런 조치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재택근무에 들어가서 저희 보좌진들도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발발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뭐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럼요.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정말 의료진 여러분, 방역 당국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 폭염에 방호복을 입고 그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자 병동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 중환자 병실 등등 우리 의료진들께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네.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대전 시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좀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또 발생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시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진다면 아마 3단계로 격상시켜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방역 체계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너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이 코로나를 정부와 함께 또 대전시와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코로나와 무더위 이기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힘이 되는 정치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